비타민C 메가도스가 제가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를 이게 유튜브에 하고 블로그에 올렸더니 너무나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지금 비타민 C 우리가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의 소화 과정, 흡수 과정, 대사 작용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노화 현상을 밝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밝혀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다시 비타민C 메가도스가 위험한 이유를 지금까지 알아낸 걸로는 이 두 가지, 일단 옥살산 칼슘하고 과산화수소의 위험입니다. 저의 경험이고 저의 나름대로 추측이니까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참조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참조로 유튜브에 발톱무 좀 커터칼로 치료하기,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비타민C는 중요하게 몸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왜 좋은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좋은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으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주로 허파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배우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산소를 혈액의 적혈구와 세포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 운반된 산소는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소를 산화시키면서 세포 성장에 쓰이게 됩니다. 영양소가 피 속에서, 몸속에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영양소로 쓰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근데 이 산소 중에 일부는 산화작용에 동작하지 않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며 세포 특정 원소와 자신 맘대로 결합하여 분解시키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산소가 우리 회파에 들어와가지고 좋게 쓰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산화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많아지면은 면역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결합하여 소멸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타민C 지금 핵심 암 치료하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핵심 요법이에요.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항암 요법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암세포 같은 것도 죽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메가도스 하게 되면은 정상세포도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기억하고 넘어야 할 것은 바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많아져서 조치가 안 될 경우 상당히 우리 몸은 서서히 또는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 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산화수소가 때문에. 이거 또 밑에 설명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저번 유튜브 동영상을 인용하여 비타민C 메가도스는 대사 과정의 생산물로 옥살산 칼슘이 생성되어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저 과거 경험과 몇 번의 사례를 들면서 조심히 복용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일단은 이론적인 건 둘째 치고 어느 순간에 가면 발가락이 아파요. 이렇게 발가락 관절이, 손가락하고. 이걸 못 들어요. 물건도 못 만지고,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았죠. 독3 옥살산 칼슘.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내용 보시면, 위에 링크를 보시면 옥살산 칼슘이 얼마나 귀찮고 무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우리 몸속에서 이런 옥살산 칼슘이 생기면은요, 굉장히 고달퍼요. 내용, 말도 못하고, 여기 보면 이 내용, 링크 내용 보면 말도 못하고,
뭐 한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뭐 잘못하면 사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혹살 상칼슘 섭취하면 입과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손이 아프고 뾰족한 가시를 만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시 같은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찾아도 안 나옵니다. 잘. 거의 없어요. 외국 사이트 돌아다녀도 제가 언어가 좀 짧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끊임없이 유입되는 비타민C 메가도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본 블로그에 다시 글을 적는 것입니다. A3에다가 지금 그렸는데요. 뭐 링크, 그림하고 아무리 국내 사이트, 해외 사이트에도 비타민C 대사작용은 전문 지식이라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서 종이에 그려본 것을 다시금 블로그에 정리해 봅니다. 비타민C 작용을 공부하다 보니 약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 단계입니다. 그렇죠. 비타민C는 일단 산화 과정을 거쳐요. 자연 산화 과정이죠. 우리 몸속에서. 그러면 이 비타민C를 뭐 전문 용어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고 이게 산화되면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으로 변합니다. 이 산화 과정에서 바로 과산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비타민C가 산화되는 과정에 과산화수소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 알려진 항암 치료 요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는 몸속에 카탈라제와 반응하여 빠르게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카탈라제가 바로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소하고 물로 딱 만들어요. 이게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목이 좀 덜 마르죠. 그리고 덜 피곤합니다. 이 산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몸속의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시켜서 산소와 물로 분해시켜 세포 성장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 세포 성장에. 세포가 성장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세포가 성장하기 좋게 되고 그다음 물도 생성되니까 물이 생성되어 목마름도 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몸속의 카탈라제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C가 과산화수소를 발생하는데 이게 빠르게 이게 몸속에 카탈라제 효소가 있어야지만이 빠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게. 제 생각은 큰일 나요.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몸속에 카탈라제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소의 식습관에 따라 카탈라제 효소 섭취가 충분하면 비타민 효능은 정말 극대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카탈라제 효소 섭취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마약 먹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타민C 먹어서 반응이 좋으면요. 막 몸이 눈이 또렷또렷해져요. 몸도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뭐 해도 안 지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정말 조금만 잠을 자도 정말 금방 피로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카탈라제 효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과산화수소는 이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도리어 정말 피곤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많아지면 과산화수소가 아주 많죠. 그러면 카탈라제가 극복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양보다 넘어가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계속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려요. 비타민C가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 과정이 끝나면 중간 산화물이 발생해요. 산화된 비타민C는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으로 산화되며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이 물이 만나갖고 아스케토글론산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비타민 C를 그냥 공기 중에 내비두게 되면 며칠이나 지나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가루 비타민 또는 태블릿 비타민 C 갈색으로 변화된 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비타민 C 변화 과정 마지막 3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옥사산 생성 과정이죠. 대사 마지막 작용. 다이케토글론산이 과산화수소와, 이게 중요한 게 또 과산화수소 반응을 해서 옥살산, 에스트룰로스, 석신산이 최종 물질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옥살산, 혹시 여기서 명칭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해는 해주는데, 마지막 대사 과정의 생산물로 옥살산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산화수소가 적으면 옥살산 생성도 적어진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옥살산이 나오는 거니까, 과산화수소가 없으면은 옥살산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카탈라제가 과산화수소를 빨리 없애버리면은 옥살산이 생성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케토글론산과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옥살산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적으면 적게 생성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카탈라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블로그 유튜브에 감자와 카탈라제 그렇게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감자 실험하는 거예요. 감자 카탈라제. 또한 항암요법으로 감자요법이라는 게 예전부터 내려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최종 대사 생산물 중에 이 옥살산은 다시 우리 몸속 칼슘과 반응하여 정말 무서운 옥살산 칼슘이 생성되어 신장 방광에 우선적으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염과 신장염을 유발하기도 하여 비타민 C를 먹으면 그래서 잦은 소변을 보게 되며 잘못하면 설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에 걸린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살산 칼슘이 여러 곳에 쌓여요. 그러면 몸이 아프죠. 피곤하고. 옥살산 칼슘은 물에 녹질 않습니다. 이 물이 안 녹아요. 그래서 더욱더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판매업자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은연중에 알아서 옥살산 칼슘을 녹인 구연산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살산 칼슘은 구연산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 식초를 먹어도 돼요. 식초에 구연산이 있기 때문에 식초 복용하면은 관절에 좀 무리가 덜 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순수 구연산 자체도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연산도 또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구연산도. 적당량이 중요한 거예요. 적당량. 결국 비타민C 핵심 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은 바로 효소라고 보는 거죠. 카탈라제 효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탈라제 효소, 이게 부족하면 비타민C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되어 항산화가 아닌 급산화 작용을 우리 몸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말 저도 궁금한 거, 제가 1차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참조 비타민C를 복용하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발톱무좀 커터칼 여기도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주시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